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서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오늘의 학습 단어는 제5과 제출하지 않은 답안지 2차시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화사를 구별할 수 있다. 실사, 의미를 가진 한자라고 했습니다. 화사는 자체적으로 의미는 갖지 않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한자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바르게 풀이하고 대의를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대의를 한자로 쓰면 대의, 큰 대자에다가 뜻의자 되겠습니다. 물론 의자는 이렇게 뜻의자를 써도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큰 뜻이죠. 큰 뜻, 줄거리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갈 2차시 학습을 위해서 우리 1차시에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잠시 상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최흥효는 통국지 선서자야라. 상, 북어, 서권할세. 득, 일자한데 류왕이지라. 최흥유는 온 나라에서 잘 쓰는 자이다. 일찍이 예전에 북어, 과거에 나가서 서권, 답안지를 작성할 적에 한 글자를 얻었는데 왕이지와 비슷했다. 자, 여러분 1차시 학습 내용을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어지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시 종일, 좌시 종일. 인 불능사 회권이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끊어읽기에 맞춰서 좀 보겠습니다. 좌시, 앉아서 보답니다. 종일, 좌시 종일. 좌시 종일 되겠습니다. 인, 참아. 불능, 뭐뭐 하지 못합니다. 뭐를, 사, 버리다. 회권, 답안지를 품다. 이귀, 돌아오다 되겠습니다. 자, 한 글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는 앉을 좌자입니다. 앉을 좌, 앉다 이런 얘기죠. 시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시는 보다. 종일은 글자 그대로 마칠 종 날이니까 날을 마친다, 하루를 마친다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그냥 쓰는 말입니다. 좌시 종일. 뭐 앉아서 종일토록 시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인자는 우리 뭐로? 참을 인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을 인자 이거 보시죠. 참을 인, 참을 내. 그래서 인내라고 씁니다. 인내하다, 참다는 뜻이죠. 그런데 얘가 부사로 쓰이면, 이 글자가 부사로 쓰이면 여기처럼 뭐죠? 불인지심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뭐 역사나 윤리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인자는 참아할 인자입니다. 참아할 인. 그래서 불인이니까 뭡니까? 참아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불인지심은 뭐의 단서이다? 인의 단서이다 라고 학습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여기 불능이니까 뭐뭐 할 수 없다 했습니까? 동사 앞에 쓰이면, 서술 앞에 쓰면 부사어로 참아라는 뜻입니다. 참아. 인불능,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 자, 버릴 사자인데 버리다.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현재
과거 시험장에서 전개되어 있죠.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답안지를 내 손에 있는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바치다, 뭐 제출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제출하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자는 버릴 싸, 근데 제출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버리다가 좋겠습니다. 네. 자, 버릴 싸자입니다. 버릴 싸. 회권입니다. 회자는 무슨 회자입니까? 품을 회자입니다. 품을 회. 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회인시 그렇게 배웠죠. 인자수자 회자 인자 회인시 하면 사람을 그리워하다, 품다 이런 뜻입니다. 회권. 권자는 뭐라고 했습니다? 답안지 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답안지를 품죠. 답안지를 내가 아주 귀중한 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회권은 답안지를 가지고라고 풀이했네요. 그리고 귀는 돌아올 귀, 돌아갈 귀자입니까? 여기서는 돌아오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맞춰서 끊어서 한번 읽기를 하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보니까 전체 지워버리고요. 다만 요 글자만 수정하겠습니다. 뭐로 보라 그랬죠? 네, 버리다, 버릴 사자다 이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버리는 거니까 제출하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시 종일입니다. 앉아서 종일토록 보다가, 앉아서 하루 종일 보다가 뭘 보는 거죠? 앞에 있죠. 득 일자가 있었죠. 한 글자를 얻었죠. 내가 한 글자를 썼는데 왕이제와 닮은 글자를 내가 썼습니다. 그 한 글자를 써놓고서 앉아서 종일토록 보다가 이 말은 고민을 한 거죠. 참아 불능 할 수 없었다 뭐를 그러니까 불능사는 묶어도 되겠습니다. 버릴 수 없었다요. 참아 버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참아 제출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회권입니다. 회권. 답안지를 품고 이러면 답안지를 가지고 되겠죠. 회권 답안지를 품고 이귀 그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좌시 종일 인불능사 회권 이귀 해석합니다. 앉아서 종일토록 보다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하고 답안지를 품고 답안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라고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볼 때는 끊어 읽기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해석이 머릿속으로 잡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위는 뭐뭐라고 이를 만하다, 뭐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자가 말할 위자니까 말할 수 있다, 말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거 득실 부존 어심입니다. 물론 어심이라고 읽어야겠죠. 어심. 이자는 뭡니까? 이자는 귀이자인데 귀이자는 내 문장 끝에 쓰이면 뭔가를 어떻게 하는 단정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사입니다. 단정짓는 단정의 의미를 가진 종결사일 때 이자를 쓴다. 여러분들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자, 문구 끄트머리에 쓰이면 귀이가 아니다. 뭔가를 단정 짓는 이거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뭐를 쓴다? 귀이자를 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앞에 전체 문장이죠. 지금까지 최은규가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품고 집으로 가져온 것, 이것은 가위 일을 만하다 입니다. 뭐라고 일을 만하냐? 득실 부존
득실을 존재시키지 않았다. 득실을 두지 않았다죠. 그러면 득실을 두지 않았다. 어디에? 어심, 마음에입니다. 그럼 득실을 두지 않았다면 이놈이 목적어고 이놈이 서술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문은 뭐가 먼저 옵니까?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러면 저 글자는 도치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죠. 득실, 부존, 어심은 원래 부존, 득실, 어심입니다. 자, 득실이 목적어니까 여기 와야 되는데 앞으로 왔으니까 도치됐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앞으로 갖다 놓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아무 때나 앞으로 갖다 놓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 뭐해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주로 목적어를 강조할 때 앞으로 가져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부존, 득실, 어심이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이렇게 득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시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봅니다. 이것은 가위 이를마다 놓고 갑니다. 뭐 했다고? 득실을,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고 손실이 되는 것, 이득인지 손실인지, 이득이 되고 손실이 된 그러한 이 속을 어디에? 마음에. 어자는 어디에 라고 쓰이지 않습니까? 뭐죠? 당연히 뭐죠? 허사죠. 허사입니다. 애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애의 뜻인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묻죠. 다시 말하면 이 한자 자체의 뜻은 없이 앞뒤를 연결해주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 마음의 대상이죠. 마음의 이득과 손실을 마음의 부존, 두지 않았을 따름이다. 아는 것이다. 따름보다 거의 좋겠습니다. 득과 실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확실하게 말하는 거니 아는 것이라고 가위 말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 가위, 득실, 부존, 어심이라 되겠습니다. 자, 채흥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 그렇습니다. 과거를 보러 갔다. 사실적 사고를 묻는 문장이죠. 수능으로 따지면 사실에 부합하는지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과거를 보러 갔죠. 부거 그랬지 않습니까? 부거, 과거에 가서, 그러니까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예술의 열정적인 인물이다. 이건 글자 그대로는 예술의 열정적인 인물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뭡니까? 왕이지체와 같은 글자를 얻으면서 과거에 제출하면 자기가 급제를 할 수도 있는데 급제라고 하는 득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글자를 자기가 제출해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왔죠.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한 열정, 자기 글씨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귀한 책을 보면서 꼭 필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 왕이지 사체를 하루에 한 글자씩 따라 썼다? 없죠. 한 글자씩 따라 썼으면 그럴 리도 없을 테고 과거에 나가서 왕이지 글자를 썼는데 왕이지와 딱 닮았죠. 비슷하게 썼죠. 그래서 예술의 열정 때문에 그걸 자기가 챙겨왔다. 이런 내용이지. 그런 내용은 리을과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 2차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쭉 흐름대로 따라 한번 가봅니다. 채용에는 나라에서, 나라인데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온 나라죠. 전국적인 나라죠. 온 나라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다. 잘 쓰다, 서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키워드는 잘 쓰다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 쓰다. 선자가 착할 선인데 이때는 잘할 선이다. 선은 뭐다? 글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쓰다. 선서는 잘 쓰다. 예전에 과거에 보러 갔었다. 그죠? 상, 국어 그랬습니까? 과거에 보러 갔었죠. 답안지를 쓰는데 왕이지와 닮은 글씨를 쓰게 된다. 맞죠?
답안지에다 왕이치와 닮은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닮다 할 때 류자가 뭐로 쓰였다? 이때 닮다라는 의미로 뭐를 썼다? 이 류자가 뭐가 아니라 종류 류자가 아니라 무슨 류자다? 닮을 유자다 라고 말하는 거 꼭 기억해 주기 합니다. 무슨 유? 닮을 유. 그래서 비슷할 유. 그래서 품사의 활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한참 하루 종일 어떻게 했습니까? 쳐다봤죠. 앉아서 쳐다봤습니다.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글씨는 보존하였지만, 글씨는 보존하니까 이게 예술적인 열정이죠. 과거에는 당연히 낙방했죠. 왜?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본문에 없지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글은 박지원이 쓴 글인데요. 이 글에 대해서 박지원은 연암일기를 쓴 박지원입니다. 신학자. 박지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뭐라고? 득과 실. 앞에서 우리 나왔지 않습니까? 뭐? 득실.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만약 이득을 챙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답안지를 제출했겠죠. 그 다음에 실은 어떻게 됩니까?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는 뭐야? 이득을 못 보고 손해를 본 거죠. 과거 급제, 벼슬 차원에서. 그러나 예술작품을 보호했던 점에서 어땠습니까?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득한 것이지 실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득과 실을 따지지 않았죠. 단지 그 예술작품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행동한 것이죠. 득과 실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은 인물이다 라고 박지원이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를? 최은효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단원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46쪽 스스로 학습하기 풀이를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47쪽 생각넓히기의 풍선. 가상적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와의 대화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써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전, 득실, 어신에 해당되는 자신의 경험을 써보세요. 여러분은 이득, 손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혹시 행동한 순수한 열정에 의해서 행동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과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학습은 6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